조갑제닷컴 그리고 조갑제TV 애청자,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연재로 이렇게 이야기로 지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940년에서 45년 사이 박정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40년에서 45년 사이 박정희의 무대는 만주와 일본이었습니다. 1939년에 그분이 3년 동안 근무를 하던 경북 문경의 국민학교 과정, 국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만주 군관학교 시험을 쳐서 만주로 갑니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이 교사는 다른 이 친구들, 동료들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갈 나이를 넘었습니다. 그래 시험 칠 자격이 없어가지고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혈서에 충성을 다짐하는 멸사봉공 이것을 혈서를 써가지고 만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사로 보냈더니 그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만주 당국에서 시험 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200여 명을 뽑았는데 15등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40년 초입니다. 그리하여 만주공관학교의 생도가 되었습니다. 만주공관학교는 만주국의 장교를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주에 만주국이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역사가 있죠. 1930년대에 가면은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민간 정치인들을 갖고 놀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만주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군인들의 전략 개념은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 반드시 만주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전략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젊은 장교들이 관동군이 당시에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관동군의 젊은 장교들, 작전참모, 중좌, 대좌, 중정 대령이죠.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만주사변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만주에 있던 중국 군벌들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만주를 차지해서 거기에 30대 초에 만주국이라는 일종의 괴뢰국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부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주국 황제로 앉힙니다. 허수아비죠. 그러나 실권은 다 일본 관료와 관동군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교 양성기관으로서 군관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에 박정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즉 박정희는 만주국의 장교가 되는 코스를 밟은 거죠. 이때의 만주는 이 동양의 말하자면 서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 권력을 노리는 사람, 혁명을 노리는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국 사람, 장개석 군대, 모택동 군대,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간첩들 또는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만주는 여러 민족이 각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권력으로는 만주국이 있고 만주국을 조종하는 일본 군대와 일본 관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가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한 인간이 역사와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역사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역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역사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박정희는 만주와 만난 것입니다. 만주라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와 만났습니다. 뭘 만나느냐? 여기서 사람들을 만난 거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조선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인 출신들이 만주 군관학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이주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백선엽, 그리고 돌아가신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또 여기에는 만주 인맥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주 인맥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때 만주국을 경영했던 관료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당시에 만주를 사실상 경영하던 산업부의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시이나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보수 정치를 리드하게 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가 되었다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고 그 후유증으로 그만두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일본 보수 정치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사토 에이사쿠 총리고 그분의 외손자가 지금 아베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군에도 만군 인맥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군을 만든 사람이 대충 두 부류인데 하나는 만군 출신들 또는 일군 출신들입니다. 일군 출신과 만군 출신이 각축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만군 출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동시에 만주공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일본 육사 57기에 편입이 돼서 일본에 가서 일본 육사와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만주국 장교가 되었습니다. 만군, 일군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흔히 만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호탕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야심이 크고 또 청탁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의 일정 부분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격으로서 이렇게 체화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가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서로 융합이 되면서 한 덩어리로 되는 거죠. 이때 일본은 괴뢰 만주국을 만들어서 만주에 근사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큰 신경, 봉천 등 큰 도시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고 그 흔적이 지금도 만주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서 욕심을 조금 더 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주 사변이 중일전쟁으로 커집니다. 중일전쟁. 파죽지세로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장개석, 중국을 다스리던 장개석 군대가 그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일전쟁은 장개석 군대와 일본 군대의 싸움이고 모택동 군대는 보조적 역할을 했고 때로는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장개석 군대를 뒤에서 치고 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장개석이라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별도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한테는 참 고마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무엇보다도 상해 임시정부를 보호를 해주고 나중에 중경으로 옮겨갈 때 김구 선생을 보호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한국이 독립하도록 카이로 회담에서 그 합의문에 넣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개석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장개석 대만을 도와준 게 있습니다. 바로 6.25 때 6.25가 나지 않았으면 대만은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 군대에 접수되게 돼 있었는데 6.25가 나니까 미국이 실함대를 보내서 대만 보호를 선언합니다. 6.25가 나지 않았으면 지금 대만은 공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장개석은 대륙을 잃고 대만에 와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게 참 묘하게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박정희가 만주 공관학교 육사 생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민족혼, 조선인으로서의 민족혼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악바리처럼 훈련받았고 일본 사람한테 동화되지 않고 언젠가는 일본과 맞서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가 투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정희가 망군 장교로서 독립군 토벌에 종사한 적은 또 없습니다. 그런 낭설을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1945년 이제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천황의 방송을 통해서. 그 전에 원자폭탄 2방을 맞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8월 9일에는 소련군이 만주로 쳐들어옵니다. 관동군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소련군 부대는 이미 함경 북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대 소용돌이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박정희 중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주국 장교 박정희 중위는 어디 있었느냐? 그분은 만리장성 북쪽의 열하성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반벽산이라는 데 주둔하는 망군 부대의 단장, 단장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은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중위였습니다. 중위.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해방이고 만주국으로서는 패전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만주군, 일본국이 한 덩어리니까 사실은 일본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해방이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지만은 박정희 만군 중위는 만세 부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무장 해제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같이 근무를 하던 만주국 사람들은 오히려 해방이 된 거죠. 일군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런데 조선인은 뭐냐? 조선인은 일본 편도 아니고 만주국 편도 아니고 조선인인데 그러나 일단 무장 해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만주니까 중국이니까 중국 북쪽이죠. 열하성. 거기서 그 부대에 4사람의 한국군 출신 장교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되는 신현준, 나중에 감사원장, 그리고 5.16 혁명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이 되는 이주일, 그 다음에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을 한 방원철, 이 4사람이 무장 해제됐습니다. 짐작컨대 박정희는 참으로 착잡하고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기뻤을 겁니다. 아주 처지가 복잡했습니다. 망군 장교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박정희의 25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나라 없는 아직 대한민국 서기 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만주는 일대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군, 그리고 장개석 군대, 패전한 관동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뒤섞여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맞아 죽고 관동군들이 포로가 되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 4군인들 박정희, 신현준, 이주일, 방원철 씨는 서로 의논을 해서 북경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차도 타고 걸어서
북경에 도착을 합니다. 9월쯤 되죠. 1945년 9월. 북경에 도착하니까 중국군이라든지 만주군 또는 일본 군대에서 있었던 이 조선의 젊은 군인 출신들이,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만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직을 하기 위해서 광복군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소속도 되지만은 뭐 직접적으로는 장개석 군에 근무를 하던 최용덕이라는 한국군 출신의 이 장성이 조직한 것입니다. 광복군. 이름이 광복군이지만 광복한 뒤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박정희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일부 광복군 소속 박정희가 뭐 광복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귀국을 기다리는 군 출신들의 일종 조직이었죠. 그러나 어떤 부대 편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 광복군의 일개 중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정희 중위가. 당시는 중위 출신이겠죠. 이제는 군복을 벗었으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밥도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공산주의자를 침투해가지고 같은 한국 젊은이들끼리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몇 개월을 보내다가 이듬해 1946년 봄에 박정희는 귀국선을 타고 한국에 옵니다. 구미에 돌아오는 거죠. 이때의 박정희의 처지는 그야말로 참 처량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교사라는 자리는 상당히 안정되고 월급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만주국 장교로 가는 데 대해서 박정희 형 박상희 씨는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형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형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또 이분이 동아일보 지국장 출신이니까 유지였습니다. 박정희는 몇 달 동안 빈둥빈둥하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망군 출신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군인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미 군정은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